네, 오늘은 고언어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실습을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고언어의 특징이 concurrence 기능, 함수형 언어 기능, garbage collection 등 몇 가지 기존 언어들에 비해서 어떤 특징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concurrence 기능으로는 고루틴하고 채널이라는 기능이 있고요. 고루틴은 어떤 함수가 독자적으로 실행되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리고 채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고루틴, 여기서 고루틴이라고 하면 함수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두 개의 함수 간에 서로 이제 연결하는 그런 채널 기능을 하는 건데, 그게 이제 특징에 속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함수형 언어 기능 중에서 클로저 함수라든지 함수를 리턴하는 함수라든지 defer 함수 실행을 연기한다든지, 패닉은 이제 강제로 에러를 발생시킨다든지, 또 복구하는 기능, 이렇게 운영체제를 들은 학생들은 강제로 이제 에러를 발생시킨다든가 아니면 에러를 복구하는 그런 기능들을 알 거예요. 그래서 운영체제에서 뭐 생산자 소비자 문제라든지 뭐 식사하는 철학자 문제라든지 이런 기능들을 이 고언어를 통해서 쉽게 구현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먼저 고 언어를 관련된 정보를 찾으려면 go.dev라는 사이트에 가시면 되고요. 거기에 가면 여기 다운로드라는 버튼이 있어서, 그래서 컴파일러를 다운받아서 직접 그 CMD 창에서 직접 컴파일하고 실행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고언을 배울 때는 컴파일러 다운받는 것보다는 여기 아랫부분에 화면이 있는데, 웹에서 인터넷으로 직접 실행해 볼 수 있는, 코딩도 하고 실행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새로운 언어들은 대부분 이렇게 이 플레이그라운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네. 여기는 이제 godev의 플레이라는 그런 곳에서 이렇게 실습을 하거나, 또는 컴파일러를 다운받아서 윈도우 경우에 CMD 창에서 직접 컴파일하고 실행을 하거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Get Started를 버튼을 클릭하시면 고언어에 관련된 매뉴얼이라든지 예제 코드, 실습 코드 등을 쉽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이트가 잘 되어 있고요. 자, 고언어 특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C 언어랑 매우 유사한데, C 언어에서 조금 불편했던, 아니면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여기저기 세세하게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C 언어 신텍스를 약간 변형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C 언어에 익숙한 학생들은 고 언어도 매우 쉽게 배울 수가 있죠. 일단 코멘트도 C 언어랑 같습니다. 인덴테이션은 탭을 이용하고요. 참, 여러분들이 코딩을 할 때 타이핑을 인덴테이션 소스 코드를 예쁘게 이렇게 포매팅 해주는데, 그 언어에는 OFMT라고 하는 모듈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쉽게 예쁘게 소스 코드를 정리를 해줍니다. 그건 이따가 이제 실습하면서 볼 수 있는데요. 또 특징 중에 하나는 C 언어에서 불편했던 거, XY, XY가 100, 200이라고 할 때 두 개의 값을 이렇게 200, 100으로 바꾸고 싶을 때, C 언어에서는 임시 변수를 하나 두어서 100을 저장하고, X는 200, Y는 임시 변수 이렇게 써야 되는데, 고 언어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면 XY 값이 두 개 이렇게 어, 교체가 되는 거죠. 그런 편리한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다음에 또 특징 중에 하나는 if문, for문, 스위치문 등등 이렇게 구조화된 문장에서 이 소괄호, 괄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if, for, switch 할 때 if 소괄호 열고 수식 닫고 이런 게 익숙해져 있을 텐데, C 언어에서는 괄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괄호가 없다, 그런 얘기고요. 여기 수식을 보면 C 언어랑 매우 유사하잖아요. 근데 좀 다릅니다. 여기서는 뭐가 다르냐면, C 언어의 연산자가 너무 많아서 연산자가 지금 left shift, right shift, 덧셈 이게 세 개의 연산자가 섞여 있을 때 어떤 연산자가 우선순위가 높지 이걸 알아야지 그 계산 결과를 알 수 있는데, 고 언어에서는
그 연산적 우선순위 몰라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플러스 양 옆에 블랭크가 있죠. 이 블랭크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 여기에는 블랭크가 없잖아요. 그러면 요걸 먼저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걸 그 다음에 계산을 한 다음에 덧셈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 공백 문자, 공백 문자가 C 언어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는데 고 언어에서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연산적 우선순위를 정해줄 때. 그래서 편하죠. 어떤 게 연산적 우선순위가 높고 낮고를 내가 직접 매뉴얼 찾아보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C 언어에서는 항상 어떤 문장을 사용할 때 맨 뒤에 세미콜론, 세미콜론을 항상 문장 끝 표시로 이렇게 사용을 했었어요. 우리 자연어 문장에서 나 밥을 먹었습니다. 마침표 찍는 것처럼 그렇게 했었는데 그 언어에서는 그 세미콜론 없어도 돼요. 그냥 x는 100 하고서 엔터 치면 이게 여기서 그 세미콜론이 있다라고 그 생각을 하는 거죠. 문장 끝났다라고. 그래서 그 세미콜론이 없어도 되고요. 있어도 돼요. 이런 경우. x는 100 세미콜론. 그다음에 y는 200 세미콜론. z는 300 세미콜론. 이렇게 한 라인에 두 개 이상의 문장을 쓸 때는 문장과 문장 사이를 구별해 주기 위해서 이 딜리미터로 세미콜론을 사용할 수 있는데 맨 뒤에 마지막 문장 끝은 세미콜론이 없어도 된다. 그런 얘기죠. 편하죠. 이렇게 C 언어를 사용하면서 약간 불편했던 점을 더 편하게 만든 그런 언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보면 아까 if문 여기 C 언어 같으면은 소괄호 열고 소괄호 닫고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대신에 그 대신 중괄호 열고 닫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장이 하나만 있으면 C 언어에서는 중괄호 열고 닫고 없어도 됐었잖아요. 그런데 고 언어에서는 여기 소괄호가 없는 대신 문장이 하나인 경우에도 항상 중괄호 열고 닫고 else도 마찬가지 중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C 언어와 매우 유사하면서 신텍스가 약간 다르죠. 여기는 이제 이 C 언어하고 조금 다른 점, 여기에 이렇게 세미콜론 두 개의 문장이 들어갈 수 있네요. 그걸 보여주기 위한 거고요. 이건 이제 파일 처리하는 부분이라서 이거 실습하면 에러가 나니까 어쨌든 이 if문에 세미콜론 하고서 두 개의 문장을 쓸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죠. 마치 for 문장처럼 C연의 for 문장은 세미콜론이 두 개가 항상 있잖아요. 이렇게 조금 유사하네요. 네. 그다음에 그 언어에는 두 화일문이 없어요. 화일문도 없어요. for문밖에 없어요. for문. 대신 for문이 조금 다양해요. 그래서 for문이 여기 세 가지 형태의 for문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while, do while이 없는 대신에 for 초기값, 세미콜론, 조건 검사, 그다음에 끝부분 이렇게 C 언어에서 세 부분으로 되어 있던 것처럼 이런 신텍스가 있고요. 마치 for 대신에 while을 사용하면 초기값, 끝값 부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form은 while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는 while문이 없으니까 그냥 for예요. for 하고서 이렇게 하나만 있으면 C언어의 while문처럼 작동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init, condition, post 세 개 문장이 있는 경우, 컨디션 하나만 있는 경우, 아예 없는 경우는 무한 루프 도는 거예요. 이렇게 for문, while문을 하나의 for로 머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뭐 C 언어 사용할 때 왜 굳이 while문이 있어야 돼? for문만 있으면 되는데 그게 이제 고 언어에서 그렇게 편하게 신텍스가 바뀐 거죠. 다음에 C 언어에서 증가연산자, 감소연산자를 이용해서 뭐 이런 형태로 쓸 수 있었잖아요. 그거 안 됩니다. 불편해요. 그래서 이건 증가연산자, 감소연산자는 연산이 아니고 즉 수식이 아니고 문장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문장으로 i 플러스 플러스 엔터, 마이너스 마이너스 뭐 i 엔터 이건 되지만 이 수식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 패러럴 어사이먼트는 아까 얘기를 했었나요? 자, AJ 값을 AI 값으로 바꾸는 그 예제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스위치문도 C 언어의 그 스위치 케이스보다 훨씬 제너럴한 그런 형태, 그런 문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뭐 C 언어의 경우에는 뭐 어떤 값을 주고서 스위치 값, 그 값이 뭐 정수 0, 1, 2, 3, 뭐 케이스 뭐 이렇게 썼잖아요. 여기 값이 없네요. 그냥 스위치 중괄호 열고 케이스 요 조건을 만족하면 이 문장을 실행해요. 이 경우에는 문자 C가 0에서 9 사이이면 그 문자 C에서 0을 뺐네요. 문자 0, 1, 2, 3, 4를 숫자 0, 1, 2, 3, 4로 바꿔준 그런 경우네요. 만약 문자가 A에서 F 사이인 경우에는 C 문자에서 A 값을 뺀 다음에 10을 더해줬네요. 이건 16진수 AF를 10, 11, 12, 15까지로 바꿔주는 그런 내용이네요. 대문자 A에서 F 사이인 경우도 마찬가지. 이렇게 16진수 0, 1, 2, 3, 4, 9, A, B, C, D, F가 들어왔을 때 0에서 15로 바꿔주는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이 스위치문을 이용해서 케이스, 이 조건식이 온다는 거죠. C 언어에는 조건식 같은 거 절대 올 수 없었죠. 어떤 정수의 케이스 0, 뭐 케이스 1, 케이스 2 이렇게밖에 없었는데 스위치문이 달라졌죠. 훨씬 편해졌죠. 네. C 언어처럼 이것도 가능해요. 자, 스위치 여기 C 어떤 값이 와서 이 값이 블랭크 또는 물음표 또는 앰퍼샌드 또는 C 언어랑 조금 다른 점이 뭐예요? C 언어는 어, 이 C 값이 블랭크 케이스 블랭크인 경우, 케이스 물음표인 경우, 케이스 앰퍼샌드 각각 케이스를 써줬어야 되는데 여기서 오와 오와로 요 C가 블랭크이거나 물음표이거나 앰퍼샌드이거나 또는 인 경우에는 이렇게 실행하도록 이렇게 C 언어에서 조금 불편했던 그 점을 스위치문의 신텍스를 더 제너럴라이즈해서 사용하기 편하게 기능을 파워풀하게 바꿔준 거죠. 그런 특징이 있고요. 자, 그 언어의 그 타입에는 정수, 실수, 등등이 있는데 그 C 언어의 int, char, float 이런 기능들이 또 이제 unsigned integer 이런 기능들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언어에서 int 8, C 언어의 char 타입이죠. 8비트 정수 int 8, uint, uint 8, uint 32, uint 16도 있을 거예요. float도 float 64, float 32 이런 식으로 정수 실수 타입이 C 언어랑 거의 같은데 그 표현 방법이 조금 달라진 거죠. 명확하게 해준 거죠. 네, 스트링 표현 방법이 또 달라졌어요. 스트링 표현 방법이 C 언어에서는 문자 배열이었잖아요. 문자 배열이었는데 보온에서는 문자 배열이 아니라 스트링 컨스턴트예요. 스트링 컨스턴트하고 문자 배열은 달라요. 여러분들 그냥 보기에는 뭐 차이가 없어 보이는지 모르지만 내부적으로 이 컴파일러가 다룰 때, 취급할 때 완전 달라요. 그런 얘기고요. 자, 배열 선언하는 예를 한번 보여주고 있네요. 배열은 va라는 키워드로 시작을 해서 A라는 배열인데 정수 배열이고 크기가 10이에요. 이렇게 선언을 하고요. 자, 포인터 어리스메틱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포인터 P 하면 C 언어에서는 P 플러스 플러스, P 플러스 10, 마이너스 마이너스 P 이게 가능했었잖아요. 그런 포인터 P가 있다면 P에다가 덧셈, 뺄셈, 증감, 연산,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그런 차이점들이 있고요. 변수 선언하는 예를 여기 하나 더 들고 있네요. 조금 전에 var라는 키워드를 시작했었는데, 하고서 소괄호 안에 A, B, C라는 변수를 값을 주어서 이렇게 선언하는 이런 신텍스도 지원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그거는 변수 선언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implicit 선언을 해줘요. 선언 안 해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간단한 예인데 total이라는 변수 선언이 안 돼 있죠? 변수 선언 없죠? 그러니까 선언할 수도 있고 선언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변수 선언 안 하고 값을 초기화할 때는 콜론 이퀄 값으로 해줘요. 그래서 선언 안 한 거.
선언한 경우는 콜론이 없어요. 이렇게 차이가 조금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튼 토탈 변수는 안 하고 0 값을 주고 나서 프린트를 해봤어요. 토탈 값하고 헬로 월드하고 프린트 할 때는 여기 import fmt가 꼭 필요해요. 패키지가. 또 메인 함수 실행하는 함수도 패키지 메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디폴트로 항상 고 프롬프트 할 때는 패키지 메인 import fmt 하고 나서 func main 함수가 필요한 거죠. 메인 함수는 항상 함수들은 항상 func로 시작을 해요. 네, 이렇게 그래서 토탈 값에 0을 주고서 0하고 hello world를 해본 거죠. 여기 아랫부분에 그 플레이그라운드에 이 프로그램 그대로 있네요. run 해보시면 여기 밑에 여기는 헬로우하고 세 개를 프린트했네. 토탈 값을 프린트하고 하여튼 비슷한 헬로 월드를 실행한 예를 볼 수 있고요. 자, 변수 선언 방법이 그러니까 이게 var를 이용해서 var total int 0 이렇게 선언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선언한 다음에 여기서 직접 초기 값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든가 즉 이렇게 하든가 방금 왼쪽에 있는 이렇게 하든가 마찬가지예요. 둘 중에 하나 여러분 선택해서 사용하라는 거죠. 변수가 var를 이용해서 선언할 때 2개 이상의 변수가 있는 경우에는 소괄호 안에 이렇게 var i는 0, total은 0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한다. 그런 변수 선언 방법 2가지를 얘기를 한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실제로 이 Go Playground, go.dev play에서 실제 실행하는 예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건 내용을 보시면 XS라는 선언을 안 하고 바로 값을 줬네요. 콜론 이퀄로 시작을 했죠. 이건 배열이고요. 64비트 실수, 플로우트 64 타입의 배열이고 여기서 초기 값을 이렇게 줬네요. 그 다음에 토탈이라는 것도 그냥 선언 안 하고 값을 바로 0.0을 주면 실수 타입으로 선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 XS에 여기 값이 5개가 있는데 각 값들에 대해서 토탈 합계를 내려고 하는 거예요. 합계를 내려고 하는데 여기 앞에 언더바는 anonymous variable이에요. 이건 좀 필요한데 조금 이따 얘기를 할게요. 일단 어쨌든 이 5개의 값 실수 배열 이제 플로우트 64로 했으니까 98.0이든 뭐 93.0이든 오토매틱 컨버전을 하겠죠. 정수를 실수로 변환해서 저장을 하겠죠. 이 값 5개를 이 포문에 의해서 토탈 합계를 낼 거고요. 그 합계를 5로 나누어서 5를 나누는데 x의 length 여기 5지요. 이것을 10 실수로 타입 캐스팅이죠. 타입 캐스팅을 해서 5로 나누어서 평균값을 계산하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를 이제 실습하면서 이 부분이 조금 더 필요하니까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되려나? 네. 자, 이것을 그대로 컷 앤 페이스트 해서 컨트롤 C 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컷 앤 페이스트 했더니 여기 인덴테이션이 망가졌네요. 뭐 상관없이 run을 하시면 실행을 할 텐데 지금 아랫부분이 좀 잘려서 여기를 조금 줄이고 네. 여기 우측에 보면 이걸 좀 줄일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이걸 조금 내려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신텍스 에러가 났는데요. 신텍스 에러 3번 라인에 신텍스 에러가 나요. 에러가 뭘까요? 네. 그 다음에 블랭크가 있어야 되는데 원래 PPT 자료에는 있었는데 이게 컷앤 페이스트 하면서 붙이면서 없어졌네요. 그래서 펑크 띄고 메인
수정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다시 런을 하면 아까 goFMT가 예쁘게 소스 코드를 정리해 준다고 했었죠. 자동으로 정리를 해줘요. 그래서 이 값을 이렇게 println 요 평균 값을 프린트했네요. 그걸 알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요 i 값은 뭐냐면 언더바 어나운스 베리어블인데 우리가 여기를 제가 i로 바꿔줄게요. 그러면 안 되겠네. 저 앞에 안에서 찍어야 되는데. 네. 조금 있다가 뒤에서 다른 예제가 나오면 그 부분은 설명하는 걸로 해야겠네요. 다음 예제 13페이지. 여기서는 이제 함수의 요 인자 부분이에요. 함수의 인자 부분 보시면 인자 개수가 가변인 경우 내가 요 인자로 들어오는 예를 들어서 이 함수 add죠, add. 메인 함수에서 add 1, 2, 3을 콜했어요. 인자를 3개를 주어서 이게 3개가 올지 4개가 올지 n개가 올지 그 인자 개수가 정해지지 않는 스티어나도 그게 가능한데 그런 함수는 인자를 args 점점점 정수형이네요. 정수형이 오면 이걸 받아서 return value는 int고요. 토탈 변수를 0으로 초기화를 시켜주고 여기서 v라는 변수는 range args 요 args의 배열에서 배열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 n번째 값 순서대로 순서대로 여러분 파이썬에서 그 비슷한 range 기능이 있으니까 아시겠죠? 순서대로 첫 번째 값을 v로 가져다가 토탈에 더해주고 두 번째, 세 번째, n번째 이렇게 합해주는 인자로 전달되어 오는 모든 정수값들을 합해서 그 토탈을 리턴해주는 그 함수예요.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패키지 메인하고 FMT는 그대로 놔두고 자, run 하면 에러가 나겠죠? 왜? 여기 func 다음에 add 사이에 블랭크가 없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에러 수정을 해주고 여기 func main에도 블랭크가 없네요. 네, 해주고 실행을 하면 자, 1, 2, 3 합해서 6으로 프린트 해줬죠? 여기 4, 4,5 이렇게 해서 하면 1, 2, 3, 4, 5로 15까지 계산이 되네요. 네, 이런 두 번째 예제가 되겠고요. 다음 세 번째 예제는 함수인데 자, 이 왼쪽 부분을 먼저 볼게요. 그 빨간색으로 일부러 표시했는데 add 콜론 이퀄 한 거 보면 이 변수 선언을 안 하고 바로 사용을 한 거네요. 초기화를 한 거예요. 초기화를 했는데 뭐로 초기화를 했냐면 요 값으로 초기화를 했어요. 요 값으로. 이 값이 뭐냐면 함수정의예요. 함수정의. 이름 없는 함수정의예요. 펑크. 인자는 x, y 정수 두 개고요. return value와 정수고요. 이 함수의 기능은 이 인자로 받은 x, y 두 개의 값을 덧셈해서 return 해주는 그런 이 함수를 add라는 변수, 사실상 이제 함수로 사용하게 될 거예요. add라는 이름으로 어사인을 한 거죠. 그런 다음에 add 10, 20 이렇게 호출하면 되는. 즉 여기서 설명한 건 뭐냐면 함수 정의 부분이 훨씬 일반화됐어요. 이게 이제 함수형 언어에 있는 기능인데 그래서 이 기능을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func하고 main 사이가 블랭크가 하나 없을 테니까 블랭크를 넣어주시고 run 하면 다시 또 여기에서도 뭔가 return 다음에 return x 더하기 y 사이에 블랭크 있어야 되는데 없네요. 이렇게 10, 20 add 함수를 요 함수를 정의해서 호출하는 그런 예를 보여드린 거고요. 이 기능을 여기에 보시면 우측에 이렇게 이런 기능도 있어요. 함수에서 요 함수 기능 뭐냐면
자, func main에서 x라는 변수에 0을 초기화를 했고요. 여기도 이제 increment라는 함수 정의를 이렇게 했네요. 이것은 이제 인자는 없고 return value만 있는데 x 값을 증가시켜서 x를 리턴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increment 이 부분만 보시면 x가 정의가 안 돼 있죠. 이 함수 내에서. 그럼 이 x는 무슨 x냐면 이 함수의 바깥 비지역 변수예요. 즉 인크리멘트 함수의 바깥인 메인 함수 x 여기에 정의된 요 0, x는 0으로 초기화된 값에 1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게 인크리멘트 함수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인크리멘트 한번 콜하면 여기서 프린트도 x 값이 리턴됐으니까 프린트가 될 텐데 이 x 값을 증가시키는 거죠. 즉 메인 함수 안에 있는 이 x 값은 전역 변수는 아니죠. 왜? 메인 함수 안에서는 된 지역 변수니까 전역 변수는 아닌데 인크리멘트 함수에서 볼 때는 비지역 변수가 되는 거고 이 인크리멘트에서는 이 바깥에 있는 x 값을 뭐 증가시키든 뭐 사용을 하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크리멘트 한 번 콜할 때마다 1씩 증가해서 x가 1이 되고 2가 되고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런 함수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 쓰여 있죠? 클로저라고 해요. 클로저 함수. 그래서 클로저 함수는 저기 저거 패키지 메인을 빼면 안 되는데 함수 펑크 메인은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return 다음에 여기 블랭크가 있어야 돼서 여기도 블랭크를 넣어주고 실행을 하면 자 0에서 첫 번째 콜 했을 때 1 프린트하고 두 번째 콜 했을 때 2가 프린트되는 뭐 이런 경우 우리 생산자 소비자 문제에서 생산자가 하나 생산했을 때 1 증가시켜주고 또 두 번째 콜하면 또 증가시켜주고 그런 기능을 이렇게 클로저 함수를 이용해서 구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 클로저 함수를 설명을 했고요. 여기서는 함수를 마치 변수처럼 정의하는 그 내용하고 클로저 함수를 소개를 했어요. 자, 다음에 이 함수가 return value로 함수를 리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예를 보면 지금 make even generator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하는데 이 함수의 return value가 뭐냐면 함수예요, 함수. return value가 unsigned integer인 함수를 return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함수 정의가 자, 두 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i는 uint 0, 뭐 변수를 선언 안 하고 그냥 초기화로 했네요. 그냥 0으로도 줘도 되는데 uint 그 타입캐스팅, unsigned로 타입캐스팅해서 0으로 한번 해봤어요. 네, 어쨌든 변수 i에 0으로 초기화를 하고 unsigned integer. 리턴문 하나예요. 리턴문 하나인데 리턴이 뭘 리턴을 해요? 함수를 리턴해요. 이렇게 함수. 어떤 함수예요? return value가 unsigned integer인 함수. 그래서 return value가 unsigned integer인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해서 리턴을 했는데 내용을 보시면 return value가 uint이고 return value를 i로 줬네요. 여기 있는 i 아까 close네요. 네, i. 그다음에 이 i 값을 가져와서 2를 증가시킨 다음에 끝났어요. 네. 그런 함수를 리턴했고 여기 그 메인에서 이 make even generator를 이용해서 함수를 리턴 받았어요. 이 next even이 뭐예요? 함수죠, 함수. 함수 뭐예요? 요 함수를 next even으로 받았어. 이게 함수니까 이제 함수 콜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함수 콜 한 번 하면 맨 처음에 0인가 봐요. 네. 한 번 더 하면 2. 여기서 2 증가됐으니까 4 이렇게. 자,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Ctrl C 하고 패키지 메인하고 import fmt 남겨놓고 함수 사이에 공백 하나 넣어주고 자, func 메인도 Ctrl C 해서 Ctrl V 하고 여기도 func 메인 사이에 블랭크 넣어주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0, 2, 4 이렇게 실행 잘 되죠? 그런 함수를 리턴하는 함수다.
그런 새로운 기능을 보여드린 거고요. 다음에는 포인터하고 레퍼런스 기능. 이거 포인터. 음, 인자를 포인터로 받아서 받은 값을 0으로 값을 바꿔버렸네요. 네. 자, x는 5인데 x의 주소를 제로로 전달했어요. 제로. 그래서 제로를 전달해서 이걸 콜하면 원래 x 값이 5였는데 주소를 전달해서 0으로 바꿔버렸죠. 제로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걸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x가 원래 5였는데 0으로 잘 바뀌었는지. 여기도 펑크하고 제로 사이에, 여기도 펑크하고 메인 사이에 블랭크 넣어주시고 실행을 하면, 네, 원래 x 값이 5였는데 이 제로 함수를 통해서 0으로 바뀐 이 부분이 이제 C 언어랑 뭐 동일하네요. 거의 같네요. 자, 이 부분은 레퍼런스 기능인데요. 레퍼런스 기능. 자, xptr의 변수를 new int로 했네요. 이게 포인터예요, 포인터.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one이라는 함수를 콜할 거예요. one. 이 포인터를 전달해서 포인터를 이렇게 포인터가 아니네요. 하여튼 변수 정수형 변수를 해서 1로 세팅한 다음에 받아온 그런 포인터. 근데 여기서는 여기하고 다른 점이 여기 변수 x는 주소로 전달했는데 이 new int라면 포인터이기 때문에 주소로 전달 안 하고 그냥 바로 전달한 그 차이만 있네요. 하여튼 포인터가 C연하고 약간 달라진 점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해 본 거고요. 자, 두 군데만 바뀌어서 실행해 보시면 1로 바뀐 걸 알 수 있죠. 세팅된 걸 알 수 있죠. 자, 그런 부분이고요. 다음에 D4라는 함수 실행 기능인데요. 자, 여기 뭐냐면 first, second 두 개의 함수가 있어요. first는 first를 출력하고 second는 end, second를 출력할 뿐이에요. 그래서 함수 콜을 했는데 second, first 순으로 콜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음, 자, 함수를 콜할 거예요. 자, func first, func second, func main, if 이렇게 하면 자, 무슨 얘기냐면 이 디퍼가 없을 때, 이 키워드가 없을 때 함수에서 second 먼저 실행하고 first 나중에 실행하죠. 이렇게 그러면 second, first 이 순서대로 프린트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디퍼가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이 문장은 실행을 늦춰주는 거예요. 디퍼가 연기하다 이런 뜻이죠. 이 함수 내 메인 함수 내에 문장들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이 defer 문장은 다른 문장들 다 실행하고 맨 마지막에 이걸 실행하라 그런 의미가 defer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에 필요하느냐? 여러분들이 C 언어 프로그램 짤 때 이 파일 오픈하죠. 파일 오픈한 다음에 클로즈를 해줘야 되는데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왜? 이 파일 오픈해서 사용하다가 맨 마지막에 F 좀 close 해야 되는데 이걸 깜빡 잊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그럴 거면 미리 얘기를 해주자. 자, F를 함수 파일 오픈해서 파일 네임으로 맨 뒤에 할 게 아니라 오픈하자마자 close를 해줘요. 오픈하자마자 클로즈. 그런데 이 클로즈 하는 것은 defer로 해줘요. defer. 왜? 지금 사용할 건데 사용하기 전에 닫아버리면 안 되잖아. 사용은 다 하고 이 함수의 맨 마지막 끝에 이 defer close를 해주게끔 이런 게 편하겠죠. 그래서 CNO에서 불편했던 깜빡 잊고 파일을 클로즈 안 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오픈하자마자 클로즈 문장을 준 대신에 defer 표시를 해주는 거죠. 이런 기능이 함수 실행을 늦춰주는 기능이에요. 자, 다음에 이제 panic하고 raise, recover라는 기능도 있는데요. panic은 runtime error를 직접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panic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하면 에러가 발생이 돼요. recover 그러면 실행이 되는 거고요. 네, 이 왼쪽 부분은 여러분들 테스트 해보면 실행이 안 될 테니까 오른쪽 부분 해볼게요. 네.
왜냐면 이거 여기 before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func를 실행하는 그런 내용이어서 네. 자, 펑크하고 메인 사이에 또 diff하고 펑크 사이에 이게 필요하고요. 실행을 하면 네 이렇게 어, 패닉이라는 여튼 출력이 되네요. 함수정이 하여튼 이 패닉이 실제 실행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건 이제 운영체제 쪽이니까 그쪽에 가서 실제 필요한 부분을 사용하세요. 네. 음, 여기 이제 변수선은 아까 얘기했었는데 몇 가지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하고 있네요. 자, A는 정수, IJ도 정수, S는 string. 뭐 여기 이 부분은 필요한데 아직 정의 안 돼 있으니까 이 부분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고요. 네, 네, 참고하세요. 음, 다음에 여기 이제 슬라이스 선언하는 예를 보이고 있네요. month index 슬라이스는 month index는 1월, 2월, 12월까지니까 1월부터 1부터 12까지만 사용하겠다. 뭐 그런 변수인데 배열이죠, 배열. 정수형 배열에 1부터 12까지 12개짜리 크기 배열이고요. 스트링 1은 스트링 아까 그 스트링 컨스턴트라고 그랬죠? 스트링은 그래서 스트링 배열인데 스트링 1은 스트링 배열인데 이게 January, February, March 등등을 각 스트링에 append 해주는 그런 이해가 되겠네요. 이거 조금 뒤에 이제 얘가 나올 때 실습을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맵이라는 그 타입이 있는데 맵은 여러분들 그 파이썬에서 연관 배열이에요. 연관 배열. 그래서 어, 1 January, 2 February, 3 March 이렇게 12 December 이렇게 해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맵 함수 아니죠. 어쨌든 연관 배열이죠. 그래서 맵이라는 타입을 이용해서 이 변수 months라는 변수를 선언했는데 이것은 이 정수 배열이 인덱스를 정수로 하는 배열이에요. 그리고 인덱스는 int 1, 2, 3, 4, 12로 하고 값은 string January, February가 되는 이런 형태의 타입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것도 어떤 실습을 해봐야 되나? 음, 변수 months를 하고 프린트를 하나 있어야 될 텐데 자 이 선언을 하고 프린트문 하나 필요해서 제가 여기 남겨놓은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서 months 뭐 지금 5월인가요? 네, 이렇게 프린트 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죠. 블랭크 라인이 들어있네. 자 이렇게 months가 연관 배열로 돼 있어서 5를 출력하면 메이가 출력 잘 돼 있네요. 네, 그런 이해고요. 우리 뭐 이 인덱스를 1, 2, 3, 4 정수로 할 거면 굳이 이렇게 해시 기능으로 쓸 필요가 없나요? 그렇지 않고 이제 인덱스 기능을 이렇게 스트링으로 쓸 수 있도록 X 키 10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연습을 해볼까요? 이렇게 그 부분을 실행을 해보시면 자, 네, 뭐 바로 실행이 됐네요. 네. x에다가 mak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map string int죠. 여기 첨자를 string으로 하고 value를 int로 해서 string 키 값에 10을 값을 줬죠. 그래서 x 키 값을 프린트 해보면 이렇게 10이 프린트 되는 이렇게 연관 배열 기능도 고에선 지원을 하고 있다. 파이썬처럼 C 언어에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 이제 if문 설명한 거니까 그냥 넘어가고 form은 예. form은 예인데 자 이거 한번 실행해 볼까요?
이 포문에서는 여기 string 1을 사용하는데 이 string 1 이것은 조금 앞에 20 여기였나요? 네. 여기. 음, 저것은 쓸 필요가 없겠네. 자, 여기만. string 1을 정의를 해줘야 되죠. 선언을 해줘야 되죠. 여기 var하고 string 1 사이에 블랭크가 있어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음, 이게 string 타입 설명하는 거예요. string 타입인데 string 배열. string 1이라는 배열인데 string 배열이다. string 배열의 값을 세팅하는데 January 1월 값을 append 시켰고요. February June까지 1, 2, 3, 4, 5, 6까지만 줬네요. 그런 다음에 여기 string 1의 크기 여기 6이겠네요. 6. i는 3부터 6보다 작은 동안에 일씩 증가시켜 가면서 %d i 값을 프린트해 봤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string 1의 i 값을 프린트해 봤죠. 그래서 여기 블랭크 하나 띄고 3, 에이프릴, 4, 메이, 5, 준 이렇게 string 배열을 테스트한 예가 되겠네요. 그다음에 자 여기 여기는 자 여기 추가해서 제가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부터 하고 설명을 나중에. 자 조금 전에 3, 4, 5 이렇게 실행했었죠. 이렇게 여기 첫 번째 for loop에서 3, 4, 5에서 이 부분 실행했었잖아요. 자, 이 포문에 의해서 언더바 콤마 string 2는 range string 1, range string 1 해서 string 2의 변수에다가 string 1에 있는 6개의 값을 순서대로 January, February 첫 번째 Jan 프린트 하고요. February 프린트 하고 6개를 다 순서대로 다 한 게 이 range 기능이었죠. 파이썬의 range처럼 하는데 자 여기 anonymous 변수는 이 저거예요. 인덱스 변수여서 여기에 인덱스 변수를 지금 사용을 안 하면 그 언어는 변수를 사용을 안 하면 저 에러가 나와요. 그래서 변수 사용 안 할 변수들은 다 없애줘야 돼요. C 언어는 그냥 변수 선언문하고 사용 안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확실해요. 그래서 여기서 %D로 찍어주고 콜론 하고서 여기서 i 값을 이렇게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이 바뀌었죠? 네. 그래서 이 포문에 요 아까 언더바 있던 요 자리에 이 값을 사용을 할 거면 변수 이름을 my든 j든 k든 써주는 거고 이 값이 뭐냐면 처음에 0으로 초기화가 된 다음에 0, 1, 2, 3, 4 이렇게 한 번씩 반복될 때마다 카운터 변수인 거죠. 카운터 변수. 그래서 이 카운터 변수가 필요 없을 때는 언더바로 해주는 거고 카운터 변수를 내가 여기서 사용할 때는 변수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네, 포문에 대해서 조금 추가로 설명을 했고요. 포문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len 그 6보다 스트링은 지금 6이었잖아요. 6보다 작은 동안에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것도 한번 추가해 볼까요? j는 j 플러스 1 해가면서 그래서 j 플러스 1 값을 프린트 했는데 자 여기 제가 추가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잘 실행이 될까요? 어. 네 여기서 j를 사용했는데 undefined죠. 저희 값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앞에서 j는 0으로 값을 초기화 시켜주면 에러가 없어지겠네요. 네. 저희는 0, 저희가 6보다 작은 동안에 j 플러스 1을 프린트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1이 프린트가 된 거죠. 1, 2, 3, 4, 5, 6 이렇게. 네, 포문 사용법에 대해서 실습을 해봤고요. 음,
그러면 여기는 스위치문 사용법에 대해서 함수 정의에서 뭐 실습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보시면 되겠네요. 제가 다 해줄 수는 없으니까. 또 이제 그 원어에는 그 자바랑 비슷하게 인터페이스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인터페이스 기능. 그다음에 이제 구조체도 있고요. 구조체 스트럭트, 뭐 C 언어랑 비슷하죠. 구조체. 인터페이스 기능은 뭐 그냥 API만 있는 거죠. 프로토타입 기능만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조금 더 완성한 그 예제 소스가 있으니까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 뒷부분에 실제 여러분들이 연습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프로그램 짜보세요 하는 이 배열에서 정수 배열에서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을 찾아내는 그런 프로그램. 또 이제 어쨌든 이런 몇 가지 뭐 스웨핑하는 것은 아까 쉬운 피보나치 두 값을 바꾸는 것은 쉬우니까 스웨핑하는 거, 피보나치 또 소팅 프로그램 뭐 가장 간단한 것들이네요. 다음은 음, 요건 수정했어야 되는데 이거 수정이 안 돼 있네. 어쨌든 트리 구조, 트리 구조를 트리 트래버스 하는 이런 예도 있어요. 조금 복잡한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그 투어 하여튼 그 예제 파일들 보면서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채널 기능도 있는데 채널하고 컨커런스 기능을 설명 안 했네요. 뭐 식사하는 철학자, 예, 등등에 대해서 있고요. 그리고 이 기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저기 이 캠퍼스에 제가 써놨는데 그 컨커런시랑 채널이랑 클로즈 기능 아까 설명했고요. 그 기능들은 이 캠퍼스에 있는 내용을 참조해서 거기에 있는 걸로 사용하면 되겠어요. 거기를 찾아볼까요? 그 첫 화면에 가면 Get Started가 있다고 그랬었죠. 음, 그 예제 코드를 찾아가야 되는데 여기 Tour of Go 다큐멘테이션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Tour of Go에 가면 예제 소스들이 많이 있어요. 예제 소스들이 이렇게 아까 그 헬로 월드도 있고요. 여기 왼쪽 밑에 보면 전체 5개 중에서 하나라고 표시되어 있죠. 자, 두 번째 가보시면 여기는 이제 설명이 있고요. 각 뭐 일본어, 뭐 스페인어 등등도 지원한다 그런 얘기고요. 자, 3번으로 가시면 그 오프라인으로 컴파일러 뭐 사용하는 그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가면 Welcome to the Playground 뭐 이거네요. 자, 여기서 run 해보시면 이렇게 실행되는 것, Welcome to the Playground. 지금 시간은 뭐 어쩌고저쩌고. 5번째 거 해볼 수 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그 다음 넘어가시면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갑니다. 패키지. 여기 17개의 예제 소스가 있어요. 순서대로 이제 여기 화살표로 가면서 해보시면 되는데 이건 뭐 간단한 거네요. 랜덤 함수 쓰는 거네요. 랜덤 함수 쓰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뭐 math square root 사용하는 거. 세 번째 이 math 패키지 쓰는 파이 값 프린트하는 거네요. 덧셈 하는 거. 이렇게 너무 쉬운가요? 여기도 덧셈 하는 거, 함수 만드는 스웨핑 하는 거, 이게 x, y 값을 바꿔주는 그런 내용이네요. 이렇게 쭉, 뭐, 간단한 것들이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이렇게. 17개 넘어가시면,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 가면 조금 더 발전된 이 포문에 대한 거네요. 포문. 그래서 포문 사용법, 0, 1, 2, 3, 4, 뭐, 썸메이션 하는 거네요. 10까지. 0부터, 9까지겠네요. 10보다 작은 동안이니까, 9까지 45. 덧셈하는 예가 있고요. 또 포문에 대해서 연습하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while문은 while 없다고 그랬죠? 뭐 그냥 while 대신 for로 사용하면 된다. 뭐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건 무한루프 도는 거죠. 네, 무한루프 도게 하는 방법. 그다음에 여기 math 패키지를 이용해서 스퀘어 루트 사용하는 함수들이네요. 네, 이렇게 쭉 가시면 if else 예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거 스퀘어 루트 뭐 프로그램 짜보세요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스위치문 예가 있네요. 스위치문 C연하고 다른 점 확인해 보시고요. 이렇게 쭉 가시면 자 스위치문하고 D4 있네요. 아까 얘기했던 23번 음, 아무튼 자, 끝나고 다시 또 가면 27개가 더 있어요. 포인터, 포인터 설명돼 있고요. 그다음에 구조체 있고요. 구조체, 포인터, 또 스트로크 구조체네요. 배열, 배열 슬라이스 얘기 있고요. 네, 레퍼런스, 또 슬라이스 타입, 뭐 등등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제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한번 이쪽 볼게요. 여기도 슬라이스인가요? 레인지는 아까 써봤으니까 아실 거고요. 레인지. 대해서 맵 기능 아까 예를 들었죠. 맵. 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함수 클로저 여기 있네요. 아까 클로저 제가 예를 들었던 거랑 유사한 거네요. 그다음에 피보나치 수열. 자, 끝나고 다시 또 26개가 더 있네요. method. 네, 조금 더 복잡한 이 구조체를 가지고 뭐 버텍스 나오고 이런 예제들이 있는데요. 포인터 리시버. 자, 이따가 저기 채널하고 저게 나와야 되는데 클로저 채널 또 뭐였나요? 어쨌든 그래서 그 뒷부분에 예제가 있을 거예요. 타입 너무 자세하게 너무 친절하게 이해가 많이 돼 있네요. 음, 뭐 이미지 처리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뒤에 또 세 개가 더 있네요. 제네릭 타입도 있고요. 이건 바로 끝났네요. 자, 고루틴. 네, 드디어 나왔네요. 자, 고루틴 사용하는 방법. 아까 D4 사용하는 거랑 비슷해요. 아까 D4는 뭐였죠? 다른 것들 다 실행하고 맨 뒤에 실행하라는 그런 의미였죠. 그 키워드는 이게 고루틴이라고 해서 하여튼 설명 잘 읽어보시고 테스트 해보시면 되겠어요. concurrency를 구현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생산자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는 그 내용이고 채널 기능은 값을 던져서 받고 throw catch 관련된 이런 함수와 함수 간의 값을 저 함수로 던져주면 그 함수에서 받아서 실행하는 그런 내용이 채널이니까 이 고루틴하고 채널 기능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을 어,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네, 여기까지 오늘 수업 설명을 마치고요. 자, 중지를 어떻게 할까요?